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국제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위협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 침해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실을 알려야 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탈북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남북한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声明을 통해 북한 당국의 위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에 전가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은 오히려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탈북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왔다며 북한 주민을 대신한 이들의 활동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70년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정보 유입보다는 더 중요한 작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작업을 막으면, 중단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화해와 통일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씨 일가가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해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정확한 역사와 현실을 바로 알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훨씬 많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국민의 기본권 투쟁을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정보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지법 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교단체가 쌀과 성경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과 주민들의 반대로 제지당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선교 인권단체인 순교자의 소리는 5일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 강화군 삼산면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 250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 지역 주민들이 진입을 막아 행사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 측은 페트병 보내기에 대한 북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지난 15년간 경찰 협조 아래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법적 근거나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제지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을 잇따라 비난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자력갱생을 앞세웠던 북한 당국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우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등과 함께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을 비판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며 중국 편들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태도는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그들이 원했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angry because they've had no relief on sanc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f anything, has tried to tighten up the sanctions. I think Kim Jong-un is under economic pressure to show that he's doing something, and there's not a lot he can do.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이 같은 강경 태도로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perceives its leverage as increasing by raising the level of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and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Beijing. So, in a sense, to me, this all fit together.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제재 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ry to continue to seek a relaxation or a removal of the sanctions that continue to be applied. The sanctions still bite, so anything North Korea can do to try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to relax them would be a benefit to them.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북 제재로 이중고를 겪는 북한은 어느 때보다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hina i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it ever has been since the Korean War to the survival of North Korea. The only reliable partner that North Korea has these days is, of course, the PRC.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겪는 심각한 경제난 등의 돌파구로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이후 동맹 강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미한 경제협력 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한 양국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각됐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한 자유무역협정 효용성 극대화와 5G 상호 기술협력, 에너지 무역 강화 등을 통해 양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테리 밀러 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은 특히 중요하다며 이는 미한 경제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가 5일 일본 가와사키 시내에 있는 한 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시게루 씨는 43년 전 딸 메구미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뒤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결성하는 등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일본인 납북 피해자는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 방북을 계기로 귀국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측에 나머지 12명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조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북한은 납북 일본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